LA 카운티에서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동시 감염된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겨울철 독감 시즌과 맞물려 코로나 확산세가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 환자 수 급증에 따른 조치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가 오늘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신기술을 앞세운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다는 평가입니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재외선거의 유권자 등록이 오는 8일 마감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공간 방문을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첫 소식입니다. 최근 계절성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된 플루로나 사례가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또다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에서도 첫 플루로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FDA가 승인한 코로나19 검사 키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A형과 B형 인플루엔자까지 동시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LA 카운티도 적극적으로 이 검진 키트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이어 두 바이러스에 동시에 감염된 상태인 이른바 플루로나 사례가 LA 카운티에서 처음으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We were in contact with the mother yesterday, and our child is in good spirits and at home and doing well. 인플루엔자와 코로나의 합성어인 플루로나의 첫 감염자는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서 확인됐습니다. 이후 브라질, 크로아티아 등에 이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속속들이 플루로나 환자가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동시 감염에 대한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는 겁니다. 플루로나 환자는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를 구분해 별개로 치료해야 하는데 두 바이러스 모두 두통이나 고열, 기침 등 증세마저 비슷해 동시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치료하기가 까다롭다는 진단입니다. 더군다나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겨울철 독감 시즌까지 맞물려 자칫 폭발적인 확산세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ust a lot of respiratory viruses. So our COVID numbers went up in October. They came back down, we thought, and then they kind of are now right back up on the rise. We're starting to see the flu.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직까지 플루로나 치료법이 따로 없는 만큼 독감은 타미플루로, 코로나의 경우 화이자나 머크의 알약을 통해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개발에 들어간 코로나 독감 동시 예방용의 콤보 백신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연말 연시 영향으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거세지고 있다면서 오늘 15일 종료 예정이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을 다음 달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은 캘리포니아주에선 지난 8주 동안 하루 평균 2만 8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의 확진과 입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첫 확인된 플루로나 감염 환자를 언급하면서 복합 증상을 겪을 경우 백신 미접종자나 기저질환 환자들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IT 전시회인 CES가 오늘 라스베가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수천여 개의 기업이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는데요. 작지만 튼튼한 기술력을 지닌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약진을 라스베가스에서 홍지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다이로스 랩의 토카비라고 합니다. 인사를 하고 춤을 추기도 합니다. 원격 조종자의 동작과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하는 아바타 로봇입니다. 도구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사람과 의사소통도 가능합니다.
핵 누출 사고라든지 그런 위험한 상황에 사람이 직접 투입되기 어려운 곳에 로봇이 대신 간다든지 하는 기술에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원격 미팅, 원격으로 가야 할 먼 곳에 직접 존재해야 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다 다양하게 대응이 가능한 거죠.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기술도 우리 생활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허공 위에 손가락을 가리키면 공간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설치된 3D 카메라가 사용자의 눈과 손가락을 추적해 손가락이 앞으로 전진하면 터치, 뒤로 빼면 클릭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가상터치 기술로는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공간에는 여러 기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기들을 별도의 안경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쓸 필요 없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제어가 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있는 여러 기기들이 통합해서 제어가 되고요. 헬스케어 분야도 CES에서 주목을 받으며 K-헬스케어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 상태를 입력하면 날씨, 대기 상태 등 그날의 외부 데이터와 조합해 개인 맞춤형 영양제가 만들어집니다. 이용자에게 필요한 영양 정보를 알려주고 새로운 섭취 방법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매일매일 그 사람 상태에 맞는 영양제를 조합해서 주는 거고요. 외부적인 코로나 팬데믹이라든가 아니면은 날씨, 일조량 이런 것도 다 이제 감안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참여 기업은 대폭 줄었지만 한국은 스타트업 290여 곳 등 역대 최다 규모로 참여해 성장성을 주목받았습니다. Korea is like one of its global center of different technologies. It has really good attention and passion. Well, we saw some very nice technology, and I think South Korea is very driven by the new world and how IoT and robotics are changing it. So, very cool to see. 2022 CES 유레카 파크에 마련된 K-스타트업관에선 제품 홍보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혁신 기술을 체험하고 투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바이어 미팅과 투자 유치 상담회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30개사 중에 총 6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할 정도로 CTA 쪽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덕분에 또 해외에 있는 투자사나 바이어들이 사전에 먼저 연락이 와서 비즈니스 매칭의 성사가 되기도 했고요. 지난 5년 사이 한국 스타트업의 참가 규모는 5배 증가하면서 디지털 강국인 한국의 풀뿌리 기술력에 세계인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는 대기업 외에 500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적극적인 세계 시장 진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2022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을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이번 주 마감합니다. 유학생과 국외 부재자, 영주권자 등 재외 선거인은 2월 투표 참여를 위해 반드시 이번 주 8일까지 유권자 신청을 마쳐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LA 선관위 측은 오는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전 세계에서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등록이 필수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적을 지닌 영주권자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고 유학생과 주재원 등 단기 체류자와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영주권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은 이메일과 여권번호만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올해 LA 지역 수도 요금이 더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LA 수도전력국 LADWP 측은 최근 캘리포니아주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음에도 가뭄 사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올해부터 수돗물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은 고객의 수도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LADWP의 현재 요금 체제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총 4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물 사용이 적은 1단계와 2단계에 속하는 고객들의 경우 요금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3단계에 속하는 고객에 대한 요금은 100큐빅피트당 기존 $9 19센트에서 $10 44센트로 올라가며 4단계에 속하는 고객에 대한 요금은 100큐빅피트당 기존 $9 19센트에서 $12 79센트로 인상됩니다. 한편 어제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관리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의 절수량이 계획에 못 미치자 벌금 부과를 포함한 절수 규정을 채택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주택가에서 불이 나 어린이를 포함해 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소방국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쯤 페어몬트 지역에 위치한 3층짜리 연립주택 2층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를 50분 만에 진압했지만 진화 과정 전부터 이미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ve been around for 35 years now, and this is probably one of the worst fires I've ever been to. 주류 언론들은 이번 화재는 필라델피아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가장 큰 참사라고 보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에는 화재 감지기 4대가 설치돼 있었지만 모두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방화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역사상 최악의 산불 두 번째로 기록된 딕시 산불은 전깃줄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부 캘바이어는 조사관들이 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7월 북가주 시에라네바다 지역의 크레스트댐 서쪽에서 나무가 PG&E 전력 분배선을 건드리면서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딕시 산불은 북가주 5개 카운티에 걸쳐 총 96만 3,309에이커를 전소시키고 1,300채 이상의 건물을 소실시키면서 발화 103일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앞서 PG&E는 2018년 발화한 캘리포니아주 역대 최악의 산불 캠프파이어에 대해 $10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고 2019년과 2020년 발화한 킨케이드 산불에 대해서는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앞서 PG&E는 앞으로 추가 산불 위험을 줄이기 위해 10,000마일 구간의 전선을 땅속으로 묻기로 하는 매설 사업 계획을 지난해 7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LA에 이어서 애틀란타시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1년 동안 월 $500를 지급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애틀란타 시장실에 따르면 최저 생계비 보장 임팩트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200% 아래로 한 해 소득 4인 가족 기준 $53,000 이하의 18세 이상 주민이 해당되며 1년 동안 일단 3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애틀란타 시 당국의 노력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애틀란타시는 이번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비영리 단체인 어번리그 측에 $200만 기부했으며 대상자들은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현재 기본소득제 프로그램은 애틀란타 외에도 LA와 시카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콜롬비아시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긴축에 대한 시기도 앞당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 회의를 통해 조만간 테이퍼링 종료, 조기 금리 인상과 더불어 보유 중인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양적 긴축의 시작 시점과 속도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난 2010년대 긴축 시기와 비교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올해 3월로 앞당기고 이후 금리 인상을 시작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기아 자동차가 미국 시장 판매 70만 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달 총 48,506대를 판매했다고 발표하고 지난해 총 판매량은 70만 대를 넘어서 역대 최고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판매 실적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가운데 하이브리드나 배터리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전년 대비 97%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아 미국 판매 범위는 지난해 텔룰라이드와 스포티지, 셀토스, 니로 EV, 포르테 등이 최고 연간 판매를 기록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며 앞으로 첫 전용 전기차인 EV6 등을 토대로 성장 모멘텀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코로나 검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자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여러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5일 프랑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날 27만 1,600여 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한 뒤 하루 만에 또 최다치를 경신한 겁니다. Les records de contamination se suivent et l'on a compté hier près de 300 000 cas positifs sur la journée. Nous devons nous y préparer, cette hausse supersonique des contaminations va se poursuivre. 이탈리아에서는 전날보다 18,000여 명 많은 18만 9천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도 각각 17,300여 명과 24,500여 명의 시민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이전 최다 기록을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네덜란드는 일주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60%나 증가해 24,5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주요 유럽 국가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각국은 대중 모임 제한 등 방역을 다시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스웨덴은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권고에 나섰고 네덜란드는 식당과 상점, 박물관 등 공공장소를 폐쇄하는 강력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신규 확진자 폭증에 의료 시스템 변화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11,900여 명까지 치솟은 이스라엘에서는 검사 수요가 폭증하자 60세 이상 고위험군에만 PCR 검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독일은 병원 종사자의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5일로 줄이기로 했고 프랑스도 병원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걸려도 증상만 없다면 계속 환자를 돌볼 수 있게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미국이 북한이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는데 다만 대북 외교적 접근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규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 외교적 접근에 대한 방침은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신들은 국내 전문가 등을 인용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협상에 복귀할 뜻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보다는 무기 증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AFP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협상 제의를 줄곧 거부해왔고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 때 미국에 대한 언급도 없이 미사일 발사를 한 데 주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평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를 약속한 지 며칠 만에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8시 10분쯤 자강도에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고 지난해 10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한 지 78일 만이었습니다. MBC 뉴스 남지현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가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결별을 택하고 후보 중심의 선대위를 꾸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그간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2030 세대에 실망을 줬다는 반성의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한 선대위 개편 방안에 대해 고심하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결국 김 전 위원장과의 결별과 선대위 해산을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겠습니다. 메모드라 불렸고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윤 후보는 기존에 비대했던 선대위를 대폭 축소해 철저히 실무형 선대본부로 꾸리겠다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 대신 사선의 권영세 의원을 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과의 결별 이유에 대해선 즉답을 피하며 실무형 조직으로 가기 위한 선택이었다고만 밝혔습니다. 윤 후보는 2030 표심에 적극 호소하며 앞으로 실력 있는 젊은 실무진들로 선대본부를 끌고 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당대표로서 선거 승리에 기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해주시면은 얼마든지 선거운동이라는 게 무슨 중앙선대본의 직책이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윤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사무총장과 윤한홍 의원은 당직과 선대위직에서 모두 사퇴했고 윤 후보는 더 이상의 측근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선 선거 캠페인을 서로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도의상 맞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는 결국 한 달 만에 갈라섰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심하고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밤사이 윤석열 후보 측으로부터 해촉 사실을 전해들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른 아침 광화문 사무실로 출근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내가 뜻이 안 맞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뭘 그래. 윤 후보의 정치적 판단 능력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함께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무슨 상황이니 쿠데타니 내가 무슨 목적으로 위해서 쿠데타라고 했어. 에? 그 정도의 소위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은 더 이상 나하고 뜻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한때는 별의 순간이 왔다고 치켜세웠지만 이제 안목이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별의 순간이라는 게 그걸 지켜지려면은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안목이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초래가 된 거예요. 선대위 쇄신안 발표를 두고도 국민이 피부에 딱 닿는 얘기를 해야 감흥이 나오고 설득이 된다며 막연한 소리라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청년 세대에 대한 접근 방식의 오류를 시인한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전체 쇄신안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참 메시지가 모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잘 모르겠어요. 네, 방식은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슬림한 선대위로 가고 대신 김종인은 안 된다. 권영세 신임 선대본부장을 만나 연습 문제를 드렸다고 한 이 대표는 연습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느냐에 따라 결합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해 향후 세부 쇄신안을 보고 자신의 선거 지원 범위를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는 처음부터 선대위 지휘권을 놓고 갈등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후보에 대한 통제권 갈등도 파국의 원인이 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허위 경력 의혹이 본물처럼 터졌지만 김건희 씨의 사과는 때를 놓쳤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지지율은 떨어졌고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이렇게 해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난 3일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후보의 모든 메시지와 연설문을 직접 관리하고 선대위도 자신이 전권을 갖고 싹 뜯어고치겠다고 한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지금은. 예? 그래서 얘기를 해도 제대로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자고 그랬던 건데.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대위의 모든 권한을 달라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데다 사전 협의 절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 측은 이른바 후보 패싱은 쿠데타라고 비난했고 후보는 연기만 해달라는 김 전 위원장의 발언은 윤 후보의 리더십에 치명타를 안겼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위원장의 지휘까지 받게 되면 꼭두각시나 아바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윤 후보는 결국 갈라서기를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대선 승리를 방해하지 말라는 성명서까지 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이들이 당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며 반격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초유의 선대위 해산 사퇴를 놓고 당내 비난의 화살은 이준석 대표를 향했습니다.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재선 의원들에 이어 초선 의원 40명이 총회를 열었습니다. 당대표 사퇴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대선 승리에 방해가 되는 일을 절대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대선 승리에 방해가 되는 그 어떤 언행도 당내에 결코 없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형호 전 국회의장은 이 대표를 젊은 꼰대, 정당사에 본 적 없는 대표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윤 후보 측 인사들도 후보에게 내부 총질하는 대표, 가장 앞장서서 해당 행위를 하는 대표 등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당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해당 행위를 해왔다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실상 자당 후보를 깎아내리고 이게 도대체 어느 당 당대표인지. 강도 높은 비판이 잇따르자 이 대표는 전체 여론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체 의견을 대표해서 자꾸 과장해서 이야기하거나 하는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이 해당 행위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당내 문제를 외부에 중계하고 다닌다는 지적에는 일종의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네? 본인들이 뭔데 거기서. 본인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럼 말을 들어먹던지 그러면. 나아가 당대표를 소환할 조직력이면 차라리 후보 지지율을 끌어올릴 고민을 해라. 비대위 지명권도 나에게 있다는 말로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는 원팀 통합 행보에 나섰습니다. 당내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경선 갈등을 빚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나란히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들어섭니다. 이 후보는 선대위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정세균 전 총리와 이 전 대표 등 경선 경쟁자들과 원팀을 이뤘다며 민주개혁 진영의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전 대표도 광주를 AI 도시와 문화 수도로 만드는데 이재명 후보가 함께할 것이라고 반복해 강조하며 이 후보에 대한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상생과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일 또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해낼 것이다. 제1야당이 갈등과 분열을 빚는 상황과 대비해 원팀 통합 행보로 지지층 결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씹는 거다란 짧은 영상을 통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공약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된 데 대해 이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등을 감안해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신체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보는 방역 강화에 따라 중단됐던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유세 대신 새해 첫 주말부터는 일반 대중교통을 타고 시민들의 쓴소리를 들으며 직접 소통하는 메타버스 시즌2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카자흐스탄 전국 곳곳에서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간 5일 카자흐스탄의 최대 도시인 알마티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들은 새해 들어 인상된 가스 가격의 인하와 복지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 관저에 난입해 건물을 점령하는 등 과격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해 진압대원 8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가 격화하자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아스카르 마민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사임을 수리하고 전국으로 비상사태를 확대 발령했습니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을 향해 격한 발언을 해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4일 마크롱 대통령은 일간지 르 파리지앵 독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질문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마크롱 대통령은 백신 미접종자를 감옥에 집어넣거나 그들을 성가시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백신 접종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프랑스 내 비난 여론이 들끓자 하원은 정부가 1월 15일 시행을 목표로 제출한 백신 패스 법안 심의를 중단했습니다. 미국 미디어 업계의 보이콧에 직면한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관객과 방송 중계 없이 치러집니다. 최근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오는 9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 탓에 무관중으로 시상식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앞서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인종차별과 부정부패 의혹 등 각종 구설수에 휩싸여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 등 주요 제작사가 시상식 불참을 선언하고 NBC 방송도 시상식 중계를 취소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오징어 게임으로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른 배우 이정재 씨 등 드라마 관계자들도 시상식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미국에서 의사 자격이 없는 한 교사가 학생에게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한 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제자에게 백신 접종 무자격 교사 체포입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한 청소년의 팔에 주사를 놓는 이분. 의사가 아니라 미국 뉴욕주 한 고등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사인데요. 자신의 집에서 17살 제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고 BBC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필요한 의료 승인이나 학부모 동의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현지 언론은 이 학생이 스스로 백신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곧장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현재 교사가 어떻게 백신을 입수했고 어떤 종류의 백신을 투약했는지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는 오는 21일 재판을 받을 예정인데요.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본은 이웃나라 일본은 횟감의 최고봉이라는 참치를 새해 첫 경매에 따내면서 1년간 운이 좋다는 믿음이 있을 정도로 참치 사랑은 유별난데요. 하지만 그것도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로나의 인기 시들, 일본 참치 폭락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5일 일본 도쿄의 한 수산시장. 새해 첫 참치 경매가 열려 경매인들이 최고의 참치를 갖기 위한 흥정이 한창인데요. 이날 아오모리 현에서 잡힌 211kg짜리 참치가 우리 돈으로 약 1억 7,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비싸 보이지만 2년 전 첫 참치 경매에서 기록한 경매 가격인 약 20억 3천만 원의 20분의 1 수준인데요.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간 건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식 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웬만한 집값보다 비싼 가격에 팔렸지만 그것도 옛 이야기가 됐는데요. 새해 참치 경매는 한 해 풍어를 기원하며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는데요. 여러 차례 최고 참치를 사들인 한 유명 초밥 체인 업체는 지난 2019년 우리 돈으로 무려 34억 원에 참치 하나를 가져갔는데 이렇게 비싼 경매 가격은 마케팅 효과를 노린 전략이라는 것이 업계의 해석입니다. 혹한 속 설산에 추락한 주인의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보호한 충직한 반려견이 화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설산에 조난, 주인 살린 개입니다.
마치 이불이라도 된 양 들것에 실린 남성 위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반려견. 설산에서 조난된 주인을 구한 생후 8개월 된 알래스칸 멜러뮤트 노스인데요. 이 사고는 지난 1일 당시 브리키치 씨가 노스와 두 친구를 데리고 해발 1,800m 크로아티아 설산에 갔다가 하산 중에 벌어졌습니다. 가죽끈으로 자신과 연결됐던 반려견이 빙판 위에서 중심을 잃자 경사면 아래로 함께 미끄러진 건데요. 그 바람에 다리가 골절돼 옴짝달싹 못한 브루키치 씨. 다른 두 친구는 추락 지점까지 갈 수 없어서 구조 요청을 했고 반려견이 그 곁을 지킨 겁니다. 산악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을 마칠 때까지 13시간 동안 칼바람을 맞으며 주인과 체온을 나눈 반려견. 충성스러운 그 모습이 정말 감동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에서도 개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반려견 덕분에 암덩어리 찾아내. 잉글랜드 웨스트 요크셔주에 사는 안나 니어리 씨는 지난 2018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통해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반려견인 레브라도 리트리버 하비 덕분인데요. 당시 하비는 주인의 오른쪽 가슴에만 코를 대고 뭔가를 찾는 듯 냄새를 맡거나 발로 누르는 행동을 보였답니다. 무려 6주 동안 이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요. 이상을 느끼며 병원을 찾은 안나 씨. 그해 11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암이 림프절로 전이돼 치료 과정에서 약 5.5cm 크기의 악성 종양도 발견됐습니다. 실제 개의 코 후각 수용체는 약 3억 개로 냄새 분석 능력은 사람의 40배에 달한다는데요. 때문에 훈련이 잘 된 개는 냄새만으로 몸속 질병까지 알아챌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절벽에 매달린 트럭.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중국에서 실제로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절벽에 매달린 트럭, 이틀 만에 견인입니다. 대형 트럭 앞부분이 절벽 끄트머리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져 있습니다.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이 장면은 중국 산시성에서 포착됐는데요. 지난 1일 좁은 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춘 겁니다. 사고 직후 다행히 차에서 빠져나왔다는 트럭 운전자와 동료. 운 좋게 현장을 지나가던 주민이 지게차 여러 대를 동원해 이틀 만에 트럭을 끌어올렸는데요. 트럭 운전자는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운전을 하던 중 도로가 갑자기 좁아져서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콜라겐과 비교하셔도 자신 있습니다. 라이필 더마 콜라겐 TV 홈쇼핑의 모든 콜라겐 제품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의 173달톤. 피부세포와 동일 구조이기 때문에 단 4주 만에 확 달라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필과 함께 하시면 예뻐지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1월 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